안녕하세요. 슬로우 주식입니다. 9월 27일 아침 뉴스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TV입니다. 뉴욕 증시 국채 금리 셧다운 우려 속 일제 하락. 여기 보시면요, 나스닥 마이너스 1.57, 다우존스 마이너스 1.14, S&P 500 마이너스 1.47 마감하였고요. 유가도 약간 오름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금과 구리 가격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살아난다는 거는 경기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건데 구리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좀 이게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좀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예, 좋은 소식은 없고요. 다음 뉴스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JP모건 다이먼 CEO 연준 기준금리 7% 갈 수도 3대 지수 뚝 연준 기준금리를 7%대까지 갈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뉴스인데요. 일단은 하방 경직 강도가 좀 강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지금 좀 그러는데요. 일단 다음 뉴스 보시고 그 다음 뉴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미 연준 매파 위원 연합뉴스고요. 미 연준 매파 위원 연준 2회 이상 금리 올릴 확률 40%. 예. 다이먼 JP모건 회장도 시장 7% 금리 대비 안 돼. 계속 안 좋은 악재만 일단 터지고 있습니다. 뭐 더 올리겠다. 금리가 7%까지도 갈 수 있다. 또 그런 뉴스고요. 미 셧다운 디레이 5일 전 상원 6주짜리 단기 예산안 내놔. 이게 좀 이번 주 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합의가 안 된다면은 미국 셧다운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미국 공무원들 다 사퇴해야 할 때도 사퇴를 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이게 좀 주요 이슈일 것 같습니다. 뭐 금리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게 이번 주 추석 연휴 동안에 나타날 일이라 이게 어떻게 될지는 더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급적 매매를 줄이시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비즈니스입니다. 이재명 기각 구속 피했다.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없어. 이제 테마주죠. 정치 인맥 테마주가 좀 요새 많이 이슈로 인해서 많이 왔다 갔다 변동성도 컸는데요. 이게 재료 소멸로 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올라갈 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재료 소멸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뉴스원 뉴스입니다. 미 연방거래위 아마존 독점금지법 위반 제소 경제 억제 아마존 독점금지법 아마존 뭐 AI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은 독점금지법이라고 하니까요. 뭐 아마존 관련주 조심하셔야겠죠. 또 악재가 계속 겹치는 시장입니다. 조선비즈 뉴스입니다. 한 2년 뒤 초고령 사회 진입한다. 65세 이상 인구 950만 명.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전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다 진입했죠. 진입했으니까요. 이런 뉴스가 뜨면은 나중에 뭐 임플란트 관련주, 뭐 노령 관련주 이런 게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입니다. 주택 물량 늘리고 공급 속도 높인다. 5만 5천 호 추가 PF 보증 확대. 개인적으로 이 뉴스를 좀 설명하면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다 보면은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다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공급을 늘리고 있고 수요는 줄고 있죠. 금리를 감당할 만한 그런 돈을 가진 우리 서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있는 분들이야 뭐 그 몇만 몇천 호를 지어도 살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서민들은 금리가 오르면 그 금리 부담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지금 2%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미국이 정말 7%까지 올리면 우리나라도 안 따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적자이고요. 세수가 모자라서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그쪽 메꾸고 있는데 어차피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여기서 빼서 이쪽으로 넘기는 과정일 뿐 새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공급을 늘린다.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늘린다고 해결될까요? 이게 가격이
늘린다고 해가지고 가격을 제한시키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격 제한이 과연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주식으로 따지면은 하나의 테마 이슈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만약에 대출 허그가 뭐 25조 원을 대출을 늘리고 현재 15조인데 이를 25조 원으로 늘린다.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 50에서 70% 확대된다. 이게 참 정말 난감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계속 부채가 쌓여가고 있는데 공급만 더 늘리고. 다음 뉴스죠. 한국경제TV 뉴스입니다. PF 대출 보증 15조에서 25, 돈맥 경화 해소. 돈을 끌어다가 부채로 돌리고 돈을 빌려서 돈을 푼다. 이게 정말 좋은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경제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는 이걸 안 좋게 봅니다. 정말 안 좋게 봅니다. 예. 다른 과학 관련 예산안, 뭐, 그러죠. 항공 우주 예산안 감소시키고, 이런 걸 다 예산을 감소시키면서 갑자기 또 공사 쪽으로만 늘리겠다. 말하지만 경제 쪽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급과 수요 측면이 잘 맞아 떨어져야 이게 잘 돌아가는 구조지, 공급만 늘리고 금리가 높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없습니다. 없다고 가정한다면 공급만 늘릴 뿐 그 대출 부담은 다 건설사가 떠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공급 늘린 거를 수요라는 서민들이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갭 투자를 노리고 들어갔다가 미국이 금리를 장기적으로 쭉 끌어 당긴다면은 오래 지속한다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오래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경제 쪽을 좀 잘 모르시는 서민분들이 갭 투자를 노리고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 그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저는 테마성으로는 뭐 어떻게 주식 테마 쪽으로는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일단은 이런 거에서 뭐 이건 호재처럼 보이지만은 경제 쪽에서는 악재입니다. 사실상 악재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사실상 악재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맥 경화 해소라고 뭐 좀 그렇게 쓰셨지만 이건 좀 조심하십시오. 이게 경제적으로 지금은 예수금을 늘리고 좀 돈을 좀 저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일반 은행 금리가 높으면은 예금 금리도 그나마 높습니다. 안정적인 보장이 되는 제1금융권에 적금을 넣으시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니까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하시고 그 방법으로 돈을 여유자금을 모으셨다가 어느 순간 지수가 다시 방향을 터닝시킬 때 그때 좋은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시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입니다. 바로바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건 전문적인 단타꾼들, 단타 매매하는 전문가들이 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그런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시장 스윙이나 종가 베팅 들어가도 이게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뉴스 때문에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코노미스트 로봇실의 주행 규제 풀린다. 준비된 뉴빌리티 통합 솔루션 출시 예고. 이렇게 됐는데요. 로봇 관련주는 이미 많이 올랐죠.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이 테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능형 로봇 개발이니까요. 여기에도 분명 들어갈 거는 5G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5G가 들어가야죠. 자율주행입니다. 모든 자율주행에는 통신이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신이 엮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점 꼭 인지하시고요. 머큐리 같은 것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고 KMW, 오이솔루션 다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언젠가 시세를 분출했지만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들어가고 기간 조정 들어가고 이번 악재가 언젠간 또 끝나겠죠. 끝나고 만약에 정말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한다면은 다시 한번 저는 5G가 또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 드니까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머니에스 뉴스인데요. 쌍용차 인수하려던 에디슨 모터스 KG 모빌리티에 편입돼 사명 바꾸고 새 출발. 이런 뉴스가 떴네요. 쌍용차 인수에 나섰다가 실패한 뒤 대표이사가 구속 수감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간 등 부침을 겪었던 에디슨 모터스가 KG 모빌리티에 편입돼 본격적인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에디슨 모터스가 그 전기 자동차 자그마한 이런 그런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로 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전기 자동차 작은 거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KG 모빌리티에 편입됐으니까요. 여기에 관해서 나중에 전기차 이슈가 다시 나온다면은 뭐 그때는 한번 또 봐도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테슬라가 유럽인가요? 어디서 반독점 체제 위반법인가로 뭐 제소됐다는 뉴스도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올 추석이 이제 바로 또 내일이네요. 추석 연휴 조심히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이 제일입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평생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요. 천천히 다가간다는 생각하시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해봤자 좋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차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알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그 점 꼭 참고하시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시 일상 생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절만 되면 교통사고가 너무 나서 참 걱정입니다. 전 이게 항상 명절만 되면 뉴스에 그게 꼭 나오니까요.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시고요.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일상으로 나중에 다시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또 좋은 투자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7일 아침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